시청자, 이진관 판사의 선고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줄은 몰랐습니다. 특검은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판사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문 직전 양형과 관련해 말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선고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진관 판사가 왜 이런 선고를 내렸는가입니다. 판결문을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1심 선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형량이 높게 나왔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12월 3일 비상조치를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해버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넘게 이어졌던 말장난과 궤변의 여지가 이 판단으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계엄이니까 합법이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늘 법정에서 사실상 뿌리째 잘려나갔습니다. 법 앞에서는 말재주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문장 하나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은 계엄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침입 형태였고 내란 행위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판단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재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짚은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그 내용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언론과 출판을 금지하는 대목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국가 권력이 직접 실행하려 했고 그 방향 자체가 국헌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다수가 결합해 위력을 행사했고 그 위력 행사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은 특수한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단이 가지는 무게는 큽니다. 그동안 12월 비상조치라는 말로 포장하며 회색지대를 만들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만 법원은 처음으로 흑백을 갈라버렸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선고가 더욱 날카로운 이유는 한덕수의 역할을 주변부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덕수는 단순히 계엄 선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외피를 씌우는데 실제로 동원된 인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표지는 12월 3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석열이 문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이상민 피고인과 김용현, 윤석열이 순차적으로 사명해 문서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문서의 신용을 해친 허위라는 판단입니다. 말이 좋아 사후 문서지, 현실은 뒤늦게 합법인 척을 만들어낸 공문서 조작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현실이 바뀐다고 믿었다면 그 오만함 자체가 이미 내란의 일부였습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한 이유는 내란이 늘 절차라는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총칼만이 아니라 종이로도 쿠데타를 완성하려 합니다. 오늘 법원은 그 종이의 역할과 그 종이에 서명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 단수 논의에 대한 한덕수의 태도도 정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이 윤석열 지시에 따라 전달한 단전 단수 조치를 두고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봤습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특정 언론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이 한덕수와 반전 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했을 때 한덕수는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폐쇄회로 영상상 지시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지휘 감독을 받던 이상민의 단전 단수 지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른 척 고개만 끄덕여도 역사는 그것을 동일하고 기록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오늘 판결이 단순한 사건 정리가 아니라 내란의 작동 방식을 해부한 판결이라는 증거입니다. 총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길로 질주할 때 이를 막아서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제지 대신 동의가 포착됐다면 그건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량이 23년으로 나왔습니다.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그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내란이라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란을 성립시키는데 어떤 역할이 핵심이었는지를 분명히 한 기준입니다. 오늘 선고는 내란의 핵심부 바로 아래에 있던 인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한 판결입니다.
한덕수는 내란숙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내란 중요 종사자로 판단됐고 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그 추종 세력의 변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오늘 판결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데 이제 그 부정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구성 요건을 조목조목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강렬하게 다가온 이유는 선고 직전까지의 풍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덕수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한덕수가 호화 호텔 로비와 피트니스 입구를 오가고 유명 돈가스집에서 부인과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반성한다, 후회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내란 중요 혐의를 받는 인물이 그것도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로 알려진 날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소비하는 모습은 국민을 끝까지 우습게 본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가는 무너질 뻔했는데 점심 메뉴는 고민할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23년이라는 형량이 상징처럼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은 말로만 큰 죄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선고의 마지막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덕수가 훈장을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해왔으며 최근 우울증 관련 진단서도 제출했다는 양형 자료가 언급됐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는 가명 논리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극단적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계몽적 계엄 같은 망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양형 자료는 이 사건에서 감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둔 판결입니다. 공직 경력과 훈장이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 더 쉽게 국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권력자에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봐주자는 논리가 붙는 순간 민주주의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오늘 판결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직권면직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현재 내란을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 입장에서도 내란의 성격이 이미 법원 판단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오늘 이진관 판사는 내란의 핵심 구성과 목적, 실행 방식, 위헌성, 폭동성까지 판단했습니다. 이후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을 내란이 아니었다고 덮어버리기는 훨씬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거론되던 윤석열이나 관련 세력이 원하던 방향으로 판결의 틀을 되돌리는 시나리오는 오늘 판결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생긴 이상 이후 판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사법부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폭증합니다. 오늘 한덕수에게 23년이 선고된 것은 단지 강한 처벌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내란을 저지르면 그 아래에서 실행과 은폐를 도운 자도 같은 내란의 무게를 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훈장과 경력, 진단서는 내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나아가 언론을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논의하는 순간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법원은 그 선언을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언이 한 번의 명판결로 끝나지 않고 내란과 방탄궤변의 사슬 전체를 끊는 기준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국민은 오늘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 재판들도 더욱 냉정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